버닝썬 얘기 어떤 분들은 좀 지겹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연일 나오니까요. 그런데 매일 조금씩 뭔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게나마 좀 다뤄보도록 하죠. 중앙일보입니다. 정준영 버닝썬 연예인 첫 구속. 어제 구속 결정이 났습니다. 몰카 촬영 유포 혐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보시면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온 그 모습을 보고 사진이 실려 있고요. 내용 좀 보시죠. 2016년 담당 경찰은 직무유기, 변호인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막 부수적인 어떤 사건들까지 이렇게 달고 가고 있거든요. 이 사건들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여기 설명이 돼 있는데 일단 요 큰 제목으로 된 부분에 저희는 좀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그럼 어제 정준영 씨 전 심사를 받으러 나오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이사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카톡방에 동영상 올리셨는데 여성분들한테 동의 올리고 찍으신 거 맞으신가요? 죄송합니다. 2016년에 증거 조작됐다고 하셨는데 본인 알고 계셨습니까? 모든 혐의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법정에서도 같은 말씀하셨습니까? 해명 없으신가요? 증거인멸 우리가 의혹을 하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청경 원래 알고 계십니까? 네. 저렇게 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밤에 영장이 인정됐습니다.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속 상태가 됐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일단 어제 심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발표한 내용이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어요. 자, 통상 저렇게 재판을 받으러 나오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올 때는 나는 무죄다. 혐의 인정 못한다. 이게 통상 저희가 들었던 내용인데 정준영 씨는 다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것도 변호인과 어떤 상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하기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인정을 안 하기에는 이미 나와 있는 증거가 좀 입증 정도가 높죠.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 증거. 부인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사안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정을 했을 때 본인도 생각했을 거예요. 구속을 염두에 두었을 때 그래도 자백을 하는 것이 구속을 면할 수 있는 좀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발부될 때 증거인멸에 우려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들하고의 좀 격리 이런 게 또 필요한 거죠. 성범죄 특유의 속성상. 그래서 구속이 저는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본인이나 변호인이나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준영 사건은 이것 자체로 지금 생방송 모텔에다가 왜 1mm 몰카를 설치해서 생방송을 했다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처음의 사건이 헤어드라이기에 설치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 주범들도 구속이 됐죠. 그러니까 비교할 만한 규모는 아닌데 이런 몰카와 관련된 그 성범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사건에는 굉장히 법원이 좀 강하게 다루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면에서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구속이 됐고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기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수희변. 그렇다면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이 부분 이렇게 일찍 혐의를 인정하면은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좀 가만히 됩니까? 이런 부분은? 재판이 이제 빨리 끝날 수가 있죠. 이제 재판할 때마다 법정 출석할 때마다 이제 언론이 노출이 될 수 있잖아요. 정준영 씨 입장에서는. 근데 이러면 다 자백하면 거의 한 두 번만 나와도 될 거예요. 빨리 끝난다. 빨리 끝나는데 이게 집행유예 감이냐 그러면 저는 단기 실형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서 좀 시간을 끌 수도 있죠.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하고 접촉을
좀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뭐 정준영 씨나 그 변호인 어떤 그 선택을 할지는 몰라도 단기 실형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실망이 덜 클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김성주 변호사. 어제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요. 범죄 소명 뭐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법원이 어떤 걸 좀 판단했을까요? 증거인멸 우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통상 영장 발부할 때 기준이 몇 가지인데 어제는 이 부분이 조금 강조가 된 것 같아요. 예, 이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 범죄 혐의의 소명의 상당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주의 우려가 이제 굉장히 큰 틀에서 검토가 됩니다. 예, 예. 그런데 현재 뭐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아마 큰 틀에서는 인정을 했지만 아마 소소한 부분에서는 부인을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 예. 법원에서는 2016년에 예. 이미 정준영 씨가 한번 이렇게 고소를 당했을 때 그때 이제 휴대폰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혐의를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예. 실제로는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를 또 인멸할 우려가 있고 또 이제 피해자들과 말을 맞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구속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당시에 이제 휴대폰을 제대로 내지 않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변호인이 또 관련이 돼서 여러 가지 뭐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과거에 이미 그런 전례가 있으니 증거인멸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구나라고 판단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예. 그 변호인이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변호인은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변호인이 지금도 변호를 맡고 있나요? 지금 과거에는 이제 변호를 예. 맡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증거인멸로 같이 입건이 되면서 예. 현재는 좀 변동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법원이 아마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아마 검찰 쪽에서 뭐 그런 얘기까지 다 했겠죠. 그러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속 상태가 됐습니다.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뭐 수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보이시죠? 뇌물 시도, 클럽 탈세, 그리고 증거인멸, 버닝썬 수사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아주 제목이 깨알같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다 사안이 다른 겁니다, 지금요. 일단 가수 최종훈 음주운전 관련 내용으로 지금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무마위해 경찰관에 뇌물 제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요, 가수 승리 씨는 일반 음식점 신고한 술집인데 유흥주점처럼 운영해 추가 입건이 됐습니다. 참 깨알 같은 혐의들이군요. 진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요, 논현동 아레나, 또 다른 문제 이 강남에 있는 클럽이죠. 아레나 탈세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고요. 실소유 중 2명 영장 신청이다. 그리고요, 아까 김성수 변호사 잠깐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 있네요. 2016년 정준영 사건 맡은 변호사 휴대폰 복구 증거인멸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준영 씨는 구속이 됐고요. 제가 설명을 하는데 사안이 굉장히 마음 쓰인다,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따져보면은요, 아이고야 라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일들입니다. 다 지금. 자, 윤교 위원님. 이렇게 흘러갔군요. 이렇게. 승리뿐만 아니라 정준영이라는 연예인이 긴급히 귀국을 하고요.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 중간 과정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자리에 어떤 분이 저런 친구를 왜 구속하지 않지라는 얘기를 아주 서슴없이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다수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 구속 수사라는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어찌 보면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찌됐든 구속 수사를 해서 이제 기소를 해서 최종적으로 벌을 주는 건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이 정준영과 승리가 같이 있다는 단체 카톡방에 참여했던 이 멤버들이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최 누구라는 가수가 뇌물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뇌물을 공여하려고 했던 거라든지 그런 개인적인 일탈 행위 하나하나는 가려서 얼마든지 뭐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은 처벌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이 젊은 친구들이
도대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그걸 버젓이 자랑하고 그러게요. 지금까지 그냥 덮어주고 아까 지금까지 멀쩡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어느 됐는데. 변호사가 함께 예. 증거 인멸을 위해서 같이 가담을 했다고 할 정도면 예. 이거는 뭐 금력, 공권력 예. 뭐 이게 다 그냥 뒤엉켜 있는 그 정말 추악한 구조 아니에요? 그 구조를 이번 기회에 깰 수 있는 뭐 그런 뭔가 발본색원이라고 얘기하면 뭐 좀 심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 적합한 편일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사실은 후련한 거지. 이 당사자, 이 개인적인 일탈을 한 이 당사자 몇 사람 구속해가지고 처벌한다. 이걸로 후련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지금 이 내용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지우고요. 이 사안만 쭉 훑어보면 마치요. 아주 먼 과거에 봤던 웬 권력형 비리와 같은 느낌이 확 와닿거든요. 지금요. 이 모습이요. 그렇다면 이 연예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미 권력화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듭니다. 사실은요. 지금 또 생각해 볼 문제가요. 요 앞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음주운전 단속 무마위에 뇌물을 제한했다. 경찰관에게. 그런데요. 한미수 교수님. 좀 의문이 드는 게 이게 몇 년 지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왜 문제가 안 됐을까요? 이 부분이. 그래서 나오는 게 이른바 경찰총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그보다 더 윗선에서 무마된 게 아니냐. 이른바 보도 자체를 그 비호 세력, 유착 세력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정준영 씨 이번 구속은 제가 볼 땐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거고 저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연일 보도가 되지만 이 사건은 결국 그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재환 씨 사건을 묶어서 특권층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거는 좀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일전에도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탈세가 나오면서 이제 버닝썬 사건이 아레나 탈세 혐의까지 가지 않습니까? 실소유자 누구냐? 분명히 가면서 특히 뭐 승리 같은 경우는 업소를 제대로 신고를 않고 또 운영을 했어요. 그럼 누군가는 이걸 또 봐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게 탈세 부분이 들어가고 탈세 부분이 가면 그냥 본인들이 탈세를 이 연예인들이 했겠습니까? 누군가 조언을 해주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특히 또 제가 하나 주목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또 마약 사건으로 급속히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버닝썬을 떠나서 강남 클럽, 이른바 유명 클럽 전반적으로 가면은 이건 사회 지도층 인사들, 또 사회 지도층과 연관된 분들 이게 모두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면은 진짜 큰 특권층 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 이거는 이제 시작이고 뭐 우리 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하지 않으면은 2016년도에 그 변호사가 그렇게 조언하지 않았고 정준영 씨가 사법 처리를 제대로 받았다면은 이 사건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마무리가 됐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것 그럴 수도 같아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 기회라도 이거 놔두면 또 이런 특권의식을 가진 친구들이 또 다시 새로운 범죄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밝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수희 변호사. 근데 이게 이제 저 문제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 있어가지고 이게 막 고구마 줄기같이 막 얽히고 하니까 이제 더 분노가 지금 큰 거죠, 여론 쪽에서는. 근데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그 범죄를 떼어보면은 법정형이 높은 범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준영의 경우에 뭐 성범죄는 이제 별건으로 하고 최준영 씨가 돈 200만 원을 이제 음주 단속하니까 도망가다가 걸려서 200만 원 준다. 그 뇌물 공여 그거는 법정형이 5년 미만인 5년 이하인데 뭐 2년 자격정지고요. 이하에. 그런데 그게 200만 원 정도 뇌물 주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거 그거를 구속하지는 않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모여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경찰들이 그 부임 행태들이 이상하다. 뭐 그리고 이제 비호 뭐 이렇게 이제 보이니까 거기다가 큰 뭐 잘 나간다고 하는 영업 잘 되는 클럽들이 뭐 있으면서 거기에 마약류도 있고 탈세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구속감들은 좀 모자라요. 상당히 모자란 범죄들이라는 거죠. 그래 특히 승리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윤 총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공무상 비밀 누설 이런 게 있지만
또 그런 커넥션을 가지고 구속하기도 만만치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여부를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뭐 예. 형법적으로 뭐 어떻게 예. 처벌할 거냐 예. 그런 거와 별개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예. 양극화가 심해졌다 예, 예. 그러고 잘 유명한 소위 예.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신귀족이 예. 되고 거기에 정말 엄정해야 되는 공권력을 가지는 예. 수사기관들이 너무 약하게 굴었던 게 아니냐. 거기에 만에 하나라도 정말 돈이 개입됐든 어떤 게 개입됐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경찰 조직 그 수사기관에 대해서 엄정한 이번 예. 기회를 이용해서 좀 확실하게 기강을 좀 다잡는 계기로 삼는 것이 저는 포인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왜 공권력은 그럼 뭘 한 거냐? 뭘 한 걸 떠나서 혹시라도 뭔가를 좀 봐준 거 아니냐? 비호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안들이 어떻게 보면 깨알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알이 많이 쌓이면요.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깨알이 너무 많으면요. 예, 한 가지만 제가 추가하자면 비호 세력 얘기 많이 합니다. 예. 비호 세력이라는 게 왜 연결고리 먹이사슬이 형성이 됐을까? 단순히 돈 때문인가? 아니면 이 젊은 친구들의 뭐 부모와의 개인적인 관계인가? 아니면 직접적인 관계인가? 다른 뭔가 이럴 또. 수 있겠지만 혹시 조금 더 예. 객관적으로 볼 때 예. 한류라는 거를 키우자는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약간 마비가 돼 있었던 거 아닌가. 또 이걸 단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권한을 가진 쪽이 공권력이 자칫 이들을 이런 사소한 걸로 단죄를 했을 경우 한류라는 것 전체가 영향을 받을까봐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거야말로 이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왜? 한류라는 게 해외에서 인정을 받는 이유는 뭐 다른 나라 연예인들을 제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얘기하긴 뭐합니다만 어찌됐든 굉장히 잘 정돈되고 개인 생활 그렇게 문란하지 않고 이렇게 훈련 잘 받고 인성도 제대로 되는 듯이 보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반듯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어찌 보면 호응을 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게 한꺼번에 무너졌으니 지금은 더 큰 걸 잃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했던 분들이 있었다면 특정하게 뭐 돈을 받아서가 아니고 정말 한류라는 게 깨질까 봐 걱정스러워서 이들을 보호하고 덮어줬다는 판단을 했던 분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반성하는 건 우리 전체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윤교 의원님께서 새로운 각도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